얼마 전 배달의 민족에서 가게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8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3%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매출 기준으로 월 5천원을 버는 매장은 150만원을 8월 9일부터 덜 벌게 되는 겁니다. 알바 1명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월 1억 매출 매장은 300만원, 직원 1명을 못 쓰게 되는 거고, 반대로 그보다 매출이 적은 월 3천원의 매장은 90만원 파트타임에 1명을 못 쓰게 되고, 월 1000의 매장은 본인이 200 정도 가져가는 걸 30만원을 덜 가져가게 됩니다. 정률제로 3%의 수수료는 어마어마합니다. 정액제 요금제는 많이 팔면 팔수록 수익이 증대하지만 정률은 많이 팔아도 똑같습니다. 그래, 그럼 3%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배민, 쿠팡, 요기요 중에서는 배민이 가장 수수료가 저렴했고 지금 올리는 수준도 쿠팡과 동일하고 그래도 제일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배민만 가지고 그러냐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민, 쿠팡, 요기요 비중이 저번 달 기준으로 배민이 63%, 쿠팡이 20%, 요기요가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가게들이 세 플랫폼을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한 가게의 배달 매출 중에 배민이 60%는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객들도 선호하는 플랫폼들이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할인 혜택에 따라 조금씩 이동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선호하는 채널에서 주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게에서 배달 월 매출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배민 630만원, 쿠팡 200만원, 요기요 170만원 이런 식으로 매출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기요를 안 한다. 그러면 170만원 매출이 배민과 쿠팡으로 이동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단골 고객들은 다른 곳을 통해서 주문을 할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멤버십 구독 서비스가 점점 활성화되어 가면서 고객들도 다른 채널로 옮겨서 주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민으로 주 매출이 이뤄진다면 쿠팡과 요기요는 서브 개념입니다. 쿠팡과 요기요의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추가적인 수입을 위한 겁니다. 쿠팡과 요기요를 하면 어쨌든 적게나마 수익이 생기기 때문이죠. 안 하면 없는 수익이 되는 거고요. 가게를 홍보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그래서 주문이 몰려서 가게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면 쿠팡, 요기요를 먼저 영업 중지해두기도 합니다. 그만큼 쿠팡과 요기요는 서브의 개념이 큽니다. 쿠팡과 요기요가 수수료를 올려도 그래도 덜 신경 쓰이는 건 거의 배민으로 주문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올라서 남는 게 없다고 판단되면 안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배달 매출의 메인으로 있는 배민이 기존에 높다고 생각했던 쿠팡과 수수료가 같아진다?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음식값을 올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워낙 음식점들도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주변 가게들 눈치도 보게 되고 소비자들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그때마다 빠르게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게 음식점들의 현실입니다. 물가 상승이 제일 늦게 반영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3%씩이나 올리는 건 음식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만원 밑에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음식점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거죠. 이전에 음식값이 올랐던 게 물가 상승의 종착점이라면 지금 수수료로 인한 음식값 인상은 물가 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다르죠. 순이익 3%를 올리려면 음식값에 3%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이상 인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료 배달 정책이 배민클럽, 가게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음식값 상승, 물가 상승으로 저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비싼 플랫폼은 같은 가게라도 음식 가격이 좀 더 높은 게 맞고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매장에서 먹는 음식 가격도 차별이 있는 게 어쩌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쿠팡이츠가 처음 나왔을 때 한집 배달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민 음식 가격과 배달비가 동일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입점을 해주지 않았고 지금 배민도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동일하면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어 음식점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플랫폼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미 배민은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동의를 얻지 않고 스스로 정책을 변경한다는 건 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배민 사장님 공지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은 배달의민족 어플 메인 홈 개편입니다. 배민에는 가게 배달, 배민 배달로 나뉘어집니다. 가게 배달은 주문 중개만 하고 배달은 알아서 가게에서 처리하는 거고 배민 배달은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하는 배민 서비스입니다. 배민 배달로 개편되면서 배달의 민족 첫 화면에 나타나는 배민 배달은 크게 보이게 하고 가게 배달은 작게 만들어서 배민 배달로 주문을 유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게 배달도 공짜로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정액제인 8만원짜리 울트라콜 또는 정률제인 오픈리스트에 가입된 사장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특히 8만원짜리 울트라콜을 하나만 쓰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여러 개 사용하고 최대 20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주문하는 고객들은 가게 배달, 배민 배달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 첫 화면에 있는 걸 보통 클릭합니다. 배민 배달 화면을 의도적으로 너무 크게 만들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 4월 배민의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6월 개편안을 적용했지만 사이즈는 같아졌지만 첫 화면에 배민 배달이 있고 옆으로 넘겨야 가게 배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화면에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쿠팡도 자사 PB 상품들을 상단 노출되게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1,400억 원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가게 배달도 엄연한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공정하게 노출되어야 합니다. 배민이 앱 화면을 배민 배달 위주로 바꾸면서 가게 배달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울트라콜은 8만원을 내긴 하지만 정액제이기 때문에 많이 팔면 팔수록 광고 효율이 높아져서 배달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문 금액이 클수록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화면을 바꾸면서 배민 배달 비중이 늘어나고 배민 배달이 정률이다 보니까 아직 바뀌기 이전인 6.8%라는 수수료도 결코 작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정률 요금제는 주문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원래 배민으로 이뤄지는 배달 중에 가게 배달, 울트라콜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민 배달은 엄청 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배민 배달도 쿠팡 배달과 같이 서브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홈 화면이 배민 배달 위주로 바뀌면서 배민 주문 안에서도 정률 비율이 높아지고 음식점이 배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수수료 인상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3% 올린다고 하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음식값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민이 이번에 홈 화면을 다시 변경한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장난이라고 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 정도밖에 안 느껴집니다. 일단 배민 배달을 음식 배달로 명칭 변경한다고 합니다. 오픈리스트, 울트라콜도 음식 배달 지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가게는 중복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배민 배달과 오픈리스트 혹은 울트라콜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배민 배달 하나로 노출됩니다. 배민 배달, 오픈리스트, 울트라콜, 광고 순서로 노출됩니다. 달라진 화면도 결국 음식 배달이 첫 화면입니다. 옆으로 넘겨야 가게 배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에 울트라콜이 노출되려면 배민 배달과 오픈리스트를 안 해야 됩니다. 배민 배달의 혜택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민 배달을 안 하고 울트라콜만 하는 가게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울트라콜 하나만으로 노출되고 주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정말 힘듭니다. 울트라콜이 무료 배달을 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만약 울트라콜도 무료 배달을 한다면 선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배달비를 음식값에 녹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민에서 배달하든 대행에서 배달하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결국은 음식 배달 지면은 배민 배달을 교묘하게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배달의 민족인데요. 모기업이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과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대비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자영업자들 숫자도 많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음식 가격도 낮다 보니까 외국 상황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고 경영자 이국환 대표가 사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후임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봉진 대표를 시작으로 배달의 민족에 있던 내부 직원들이 하나둘씩 배민을 떠나는 걸로 봐서 인수뒤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와 회사 방향성이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다른 나라에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흑자를 내는 곳이 우리나라 배민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최근 EU 집행위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대략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현재 딜리버리 히어로는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민 측에서는 경쟁과 생존을 위한 수수료 인상이라고 하지만 작년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고 4천억 원을 모기업에 배당한 걸로 봐서는 크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경쟁을 위해서라면 이익금이 생겨도 회사에 재투자를 하기 마련이죠. 한국에서 더 점유율을 확보하거나 지키려고 했으면 모기업을 위한 배당이 아닌 배민을 위해 썼겠죠. 지금의 배민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타 플랫폼보다 수수료도 저렴했고
사장님들과 좀 더 상생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를 얻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과 요교의 수수료가 높았던 건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목표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청 배민을 따라잡기보다 이 정도의 파일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항상 배민은 타 플랫폼에 어떤 서비스가 나오면 그것보다 저렴하게 또는 더 많이 주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 수수료를 쿠팡과 맞췄다는 건 위에 있던 배민이 이제 쿠팡과 동일선상으로 올라왔다. 그것보다는 동일선상으로 내려왔다는 표현이 좋겠네요. 어쨌든 같은 경쟁 구도에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쿠팡은 와우 회원 기반이 있어서 수도권 쪽은 쿠팡이 더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월 20일부터 배민클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기요도 수수료 낮춰서 이번 기회를 한번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운영했던 예전 요기요의 모습을 탈피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국내 정서에 맞는 정책을 펼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한 명의 고객이자 이전에 음식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